네, 이건희 회장의 빈소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빈소 장면도 저희가 어제의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사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계 초인류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위치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삼성을 바꿨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87년 12월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던 그때의 그 연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들 자신과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임을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자, 오늘 경제학 박사인 곽수종 리엔 이코노믹 리서치 소장 모셨습니다. 곽수종 박사님, 네. 방금 1987년 12월에 취임사 들었습니다. 초인류. 사실 그때 말했던 그 초인류라는 단어를 요즘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초인류. 그렇죠. 어떻게 숫자가 많이 평가하십니까? 붙죠. 제가 86년 공채 입사를 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마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이 처음 삼성과 연을 맺은 거는 물론 뭐 삼성의 일가지만 1966년 동아일보 동양방송 입사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87년 부회장직을 승계하셔서 처음 본인이 삼성그룹을 맡으시면서 그 당시 하셨던 말씀에 초자라고 하는 요즘 그 초격차 뭐 초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물리학에서 가면은 퀀텀으로 넘어갑니다. 퀀텀. 아마 그 당시에는 퀀텀을 모르셨겠지만 그 초의 의미에는 이미 퀀텀이 들어가 있다. 당신이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지분을 인수할 만큼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걸 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스피드에 있죠. 빠름. 그리고 상당히 정밀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착안을 하셔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초자라고 하는 그 새로운 단어를 삽입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주변에서 삼성이 제정신이냐. 특히 삼성 사장당 내부에서도 삼성이 이러다 망할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고 회장이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설득 때문에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 수석들도 반문했다면서요. 이게 정말 될 것 같냐.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 수석들, 우리가 이제 이병철 선대 회장께서 처음 반도체 투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게 1983년 2월 8일일 겁니다. 예.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오쿠마 호텔인지 일본 호텔에서 당신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고 방금 말씀하시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국민의힘당의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가야 되는 산업이다 해서 대통령도 설득을 하고 이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그게 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또 있었군요. 네. 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신화를 일구었다라는 어떤 수식적인 표현 말고 어떤 도전을 했는지도 오늘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친 이병철 회장이 타계 후 87년 회장 취임했고요. 자, 요즘 뭐 5G, 초시대, 뭐 초연결 이런 말 잘 쓰는데 박 박사님 말씀처럼 초인류라는 단어로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서갔다라는 거죠. 그룹 매출이 취임 당시에 10조였습니다. 10조. 그런데 2018년에 삼성의 매출은 38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몇 배를 불린 겁니까? 10조에서 387조. 자, 삼성 시총도 396배, 매출 39배로 성장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이 당시에 반도체를 한다? 지금이야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 삼성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저 동방의 작은 나라, 그것도 작은 기업 삼성에서 당시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도 반대할 만큼의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 혁신, 20개 제품, 글로벌 1위로 한국 경제 도약을 이루었다라는 측면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OC 위원들에게 이 올림픽 유치를 피력하려 1년 반 동안 170일 해외 출장을 한 바 있고요.
결국은 지구 5바퀴를 돌고 올림픽 유치를 따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것이다. 라고 당시 올림픽 유치 확정 순간에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곽 박사님, 네.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까? 취임했을 때 매출이 10조였는데 이 2018년에는 386조로 뛰었어요. 10조에서 386조면 39배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 시총은 300배가 넘죠. 예. 아마존이 처음 90년 중반에 상장을 했을 때 $10 밑이었다가 지금 한 $3,000가 넘습니다. 구글도 $10 밑이었다가 지금 주가당 한 1,500불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그러한 기업들도 10년, 한 15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시총이 뛰었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의 작은 어떤 전자회사가 73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한 34% 정도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일궈오는 시총의 증가, 300배 이상의 증가, 매출의 40배 가까운 증가 이런 것들은 정말 당신이 가졌던 그런 철학적 가치를 구현해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뭐 당연히 받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끝에 가서 그 스포츠계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해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가황이라고 하는 분도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해놓은 일이다라고 하셨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삼성이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데 70년대와 60년대 경제개발 기간 동안에 정부의 수출 주도 경제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선택과 집중, 지금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죠.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삼성이 가지고 있던 그만한 어떤 지위나 그 역할은 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지만 천재 한 명이 한 10만 명을 고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삼성이 40만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60만 명입니다. 예. 삼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결국 천재 한 명이 160만 명과 함께 생활한다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신이 겸손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아마 의미로 끝단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